어, 지난 시간에 그리다 만 거, 완성 아직 못한 거, 이제 마저 완성을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한 단계죠. 여기까지 아마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정도까지 완성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냥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 오늘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일단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인물을 처음 그릴 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이 사진으로 그렸죠. 처음에 그리드를 치시라 그랬죠. 그리드를 6칸으로 나눠서 가운데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로로 나눠서 총 6칸을 만들었어요. 6칸을 만드실 때 웬만하면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셔서 스케치북 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으면 좋겠죠. 센치를 재셔서 똑같은 크기의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원본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해 가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을 다른 것보다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드를 치신 다음에 먼저 이 아이의 얼굴 덩어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는데 이 사진 위에다가 직접 그려보세요. 먼저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원은 아니고 약간 타원형인 거죠. 타원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턱. 이렇게 얼굴은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굳이 말한다면 여기 한 덩어리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이만큼이. 그래서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실 때 그냥 잡아주시는 게 아니죠. 스케치북 위에는. 지금 저희는 사진 위에서 덩어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 끝에 이 스페이스를 잘 보세요. 여기와 여기 끝에 이 스페이스, 여기와 여기 끝에 이 스페이스. 그거를 이제 잘 보신 다음에 일단 다시 스케치북으로 넘어가서 그리드가 쳐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는 거죠. 근데 원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스페이스를 보시라고. 여기 스페이스, 여기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에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이 안에 원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도 이 보면은 이 사진의 입술 지점에서 이 아래에 있는 타원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눈밑, 아이의 눈밑에서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눈밑이 여기에 길이를 눈어림으로 측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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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서 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은 그려주시면 돼요. 턱 부분은 이 스페이스를 보시면 되겠죠. 이 길이를.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원을 동글동글한 원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연결하시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턱 연결, 그 다음에 볼, 턱,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연결, 여기가 볼이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으면서 이게 이렇게 각지는 게 아니죠. 처음에 그릴 때 각이 져도 괜찮아요. 근데 수정을 하는 거죠. 계속 둥글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 전체의 얼굴 형태가 나와요. 이 전체의 얼굴 형태를 잘 신경 써서 잡아 주셔야 안에 있는 눈, 코, 입을 제자리에 넣었을 때 밸런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굴이 넓적하게 더 커졌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너무 뾰족하게 됐다거나 해버리면 아무리 눈, 코, 입을 자세하게 잘 그려도 얼굴이 이 아이의 얼굴 같은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큰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어깨 이거는 뭐 나중에 잡아주셔도 되고
미리 잡아주셔도 되고요. 어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잘 보시면 두 번째 칸에서 사진을 먼저 볼게요. 요 두 번째 칸 있죠? 두 번째 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게 해서 찍어주고 여기도 세 번째 칸 줄에서 띄어져 있죠. 요만큼이 띄어져 있죠. 요 공간 스페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눈으로 잴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키워져요. 그래서 그리드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보고 똑같이 이 스페이스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전부 다 그리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눈의 감각을 키우기 전까지는 그리드를 웬만하면 쳐서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그 바깥에 있는 스페이스죠. 이 인물의 바깥에 있는 이런 스페이스도 잘 관찰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그림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귀도 잡아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이쪽은 또 딱 붙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얼굴의 전체 형태는 끝난 거예요. 얼굴과 바디의 전체 형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시면 되죠. 눈의 위치를 잡아주려면 요 두 번째 칸 밑에 줄에 눈썹이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원본 사진에서 보시면 이 눈썹이 두 번째 줄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썹의 위치를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위치.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사람 얼굴을 그릴 때는 대칭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대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정면을 그릴 때는 양쪽 얼굴이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뭐 이쪽은 이만큼 나왔는데 이쪽은 뭐 홀쭉하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가운데를 세로선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대칭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로 이 선을 쫙 그었을 때 이 코나 입의 위치가 대칭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인물을 보고 딱 그리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그리는 거는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얼굴의 위치가 틀려질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림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리셔야 되냐면 비교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쭉 여기 가운데 이 선이에요. 대칭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선을 하나 더 그어놨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얘를 끝에를 기준으로 해요. 하기 쉽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그래서 코의 위치를 이쪽 스페이스하고 봐서 한 4분의 1 정도, 요 칸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죠. 그 길이만큼 먼저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쭉 그어보시면 알겠지만 코하고 입하고 다 한 그 선상에 놓여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만큼이 갔으니까 얘도 이만큼이 가야 될 것 같죠? 예, 맞아요. 일단 그만큼을 똑같이 대칭으로 그어주세요. 대칭으로 그어주는데 잘 보시면 요만큼 똑같이 대칭으로 그어줬을 때 이 코하고 입의 위치는 이거의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죠? 얘의 절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그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절반만큼 또 선을 그어주세요. 조금 길었는데 이 선을 그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입의 위치, 코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코의 위치, 입의 위치를.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면 이해하셨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얼굴의 밸런스가 맞춰질 거예요. 코의 위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콧구멍도 살짝 잡아주시고, 눈도 이제 눈의 모양을 보시면서 알몬드 모양 같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눈동자가 되게 커요. 성인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틀려지지만, 이제 눈이 늘어나면서 흰자가 좀 많아지지만, 눈알을, 수정체를 조금 크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눈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의 이제 모양도 여기에서 이렇게. 자, 코 끝하고 입술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쪽도 비슷하듯이 이쪽도 비슷하죠. 그래서 입의 위치도 잡아줘서 이 볼록한 봉어리, 이 아이는 지금 입을 살짝 벌리고 있죠. 벌리고 있으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칠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칠해주실 때가 좋은 이유는 오히려 칠했을 때 형태감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예를 들면 뭐 눈의 형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알을 살짝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훨씬 이 눈알의 형태가 잘 보이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잡는 거지만 뭐 살짝살짝 이렇게 칠해주셔도 되고, 입술 잡고, 자 그러면 머리카락 여기 하고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쪽도 잘 관찰하시면서 요 넓이 그걸 자꾸 비교하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화는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인상을 완전히 많이 좌지우지해요. 저희가 화장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화장을 할 때도 어떻게 아이라인을 조금만 더 위로 치켜 그리느냐 아래로 조금 내려 긋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확 틀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림도 아주 조그만한 차이가 굉장히 인상을 다르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좀 훨씬 덜하겠죠. 풍경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형체를 하지 않아도 컬러와 컬러가 섞이든지 아니면은 뭐 펜슬로 해도 펜슬로 어떤 명암을 나타내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은 막 뭉개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인상이 많이 틀려 보이기 때문에 인물화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묘사를 잘하고 싶고 좀 디테일한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인물화를 좀 자주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명암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이 부분 지워주셔야겠죠. 이런 부분. 그리드는 살짝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리드를 하실 때 진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 잡을 때. 보통 저희가 포비 아니면 투비로 연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는 투비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투비가 흐리죠. 포비보다. B는 볼드의 약자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2B, 4B, 6B, 뭐 10B 뭐 이렇게 숫자가 점점점 커지게 연필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리면은 훨씬 더 진한 부분, 더 진한 색깔이 나오고 라이트한 부분에서는 더 라이트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연필을 많이 일부러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2B와 4B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덩어리를 표현해 준 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를 만약에 너무 진하게 하면 지웠을 때 자국이 많이 좀 남아요. 그래서 조금 진하지 않게 그리드를 그려주시고 스케치 자체가 또 너무 꼭꼭 눌러서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나타나는 이런 선은 나중에 명암을 그릴 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너무 꽉 눌러서는 하지 마시라는 거, 연필을.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혹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다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주나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 그림을 따로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따라서만 그리시란 얘기예요. 모든 그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스텝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들마다 또 스텝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각자 배운 게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하는 그런 순서대로 그냥 따라오셔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워낙 뭐 유튜브도 많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배우시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저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 순서가 틀리지? 예, 그거는 배운 선생님들마다의 어떤 그 방법과 자신만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리드가 아주 흐리게 돼 있으면 안 지우셔도 되는데 조금 거슬린다 그러면 지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우선 이제 이 단계에서 큰 명암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큰 명암이라 하면 어떤 거죠? 자, 형태를 잡을 때 우리가 덩어리로 잡았잖아요. 안 찍었네요. 그러면 이제 명암도 일단은 얼굴이 하나의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기둥 혹은 또 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빛이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이 아이의 얼굴로 봤을 때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여기에 이게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밝았다가 점점점 어두워졌다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반사광. 예. 제가 원기둥 설명한 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 개념과 이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다음에 혼자서 그리실 때도 그게 가능하신 거거든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는 거고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어두워졌다가 그죠? 어두워졌다가 여기에 반사광이 들어가죠. 가장 어두운 부분 바로 뒤에 반사광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반사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거를 동그랗게 보여주게 하는 어떤 이렇게 입체감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을 그리든 인물을 그리든 이 반사광이 뭐 굳이 반사광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살짝만이라도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입체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반사광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명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 이마가 사람은 제일 튀어나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아이들도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마가 사람은 뭐 이런 이마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누운 이마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밝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그리고 코 요 부분도 코가 이렇게 솟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 아랫부분이 여기보다 밝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분은 여기로 남겨놔야지 이마가 톡 튀어나오면서 더더욱 입체감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그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전체적인 거는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는 건데 이 디테일에 또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섬세하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 제가 덩어리감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정도는 그냥 한번 이렇게 왜냐면 워낙 까마니까 그죠? 까마니까 쭉 칠해주세요. 사실을 인물화를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고 너무 진짜같이 그리는 그림들은 연필 데생보다는 목탄지에 목탄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훨씬 더 원래 인물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무슨 목탄지도 다시 또 구해야 되고 목탄 사용법은 지난번에 잠깐만 배웠잖아요. 동물화 그릴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목탄지에다 목탄으로 그리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커리큘럼은 나중에 1년 거 짠 거를 강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조금 작년보다는 약간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서 좀 재미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일단 전체적으로 까맣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필로 데생을 해서 진하게 칠해줄 부분 당연히 머리카락이니까 한번 그냥 쭉 칠해줬어요. 그리고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 톤이 되고 어두운 톤이 되는데 어두운 거 흐름 먼저 좀 잡아볼게요. 어두운 거 이마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어둡죠? 이쪽은 당연히 얘보다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지금 제일 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부분은 살짝 진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얼굴 부분은 굉장히 소프트하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처의 느낌도 저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 이제 어두운 부분만 찾아서 살짝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렇게 칠하는데 지금 반사광 부분 안 남기고 칠해요. 같이 똑같이.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어두운 부분이고 반사광은 어차피 요 컬러예요. 그러니까 더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칠해줘야 되니까 굳이 반사광을 요 색깔 톤에서 지우개로 지울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를 진하게 칠해주면 당연히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더 밝게 되죠. 어? 콧구멍이 사실 이게 이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우선 전체적인 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요. 이 정도로 연필로 해서 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얼굴 밑에 목이 있기 때문에 목 부분은 얼굴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살짝 손으로 문질러 주시던가 아니면 면봉도 괜찮고요. 아니면 맞죠? 스머징하는 걸로 문질러 주시면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살결 같은 느낌을 나타낼 때 이게 좋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그 밝은 부분 할 때 이게 너무 까맣게 묻어 있는 부분으로 칠하다 보면 어둡게 돼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일단 관찰을 많이 하면서 똑같이 형태를 잡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그 와중에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머 내가 이렇게 잘 그렸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하시면 되죠. 어두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워져야 되겠죠. 지우개도 그냥 이런 네모난 지우개 있잖아요. 이런 네모난 지우개를 이렇게도 자르고 또 좀 뭉툭해지만 또 이렇게도 자르고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자른 건데 좀 조그만한 지우개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크게 지울 넓적한 지우개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좀 있으면 그리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 그렸던 거 가지고 살짝 여기다가 해주셔도 괜찮아요. 밝은 쪽 부분이 있는 데다가 조금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좀 시커매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를 칠하고 나면 괜찮아요. 굉장히 여기는 지금 제가 보는 스케치북은 되게 흐린데 이 화면은 좀 많이 진하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시란 얘기예요.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의 톤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빛이 들어오니까 이쪽은 밝고, 그죠? 이쪽은 좀 어둡고. 당연히 목 쪽은 더 어둡겠죠?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 밝은 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또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밝게 하시고.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귀는 한번 다운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쪽 귀가 너무 밝아버리면 귀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얼굴이 입체감이 좀 덜 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두운 쪽의 귀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을 시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귀도 이럴 때는 디테일한 거 들어가실 때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머리를 조금 더 해보면 머리가 굉장히 날린 것처럼 돼 있죠. 우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짝 톤을 만들어서 얼굴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어디라는 거 표현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셨으면 눈하고 코하고 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기준점의 의미가 뭐냐면 눈의 색깔, 눈이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눈의 색깔을 진하게 잡아놓으면 이 볼의 이 어두운 부분의 볼의 색깔을 내가 어느 정도 명암을 칠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 있죠? 반짝이는 부분 남겨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진하게
눈알을 칠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눈알을 칠할 때도 요 눈의 모양이 중요한데 눈의 모양에서 요 스페이스를 보시라 그랬죠. 요 바깥에 이 공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까만 눈동자만 보고 그리시다 보면은 정확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바깥의 공간, 하얀 자죠. 예. 그 바깥의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연필을 이럴 때는 좀 뾰족하게 깎으시던지 아니면 샤프를 이용하셔도 돼요. 아주 섬세한 부분은 샤프를 좀 이용해서 이 아이의 눈알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좀 뾰족하게 깎아도 여기가 좀 번지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냥 샤프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필을 좀 뾰족하게 깎으세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운데가 지금 굉장히 진하고요. 이쪽 부분이 살짝 덜 진하고 눈의 가장자리가 진해요. 또 눈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 전체적인 밝고 어두운 톤, 그러니까 밝고 어둡지만 어두운 게 그 가장 어두운 게 아니고 어두운 것의 중간 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덩어리를 먼저 잡아 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빛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눈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거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눈썹도 사실은 눈썹도 이렇게 털로 돼 있잖아요. 이게 모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약간 어둡게 명암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살짝 이렇게 털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 대신에 눈의 전체적인 모양을 따라서 눈썹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약간 좀 겹치기도 하고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런 느낌 살리셔서 방향도 위로 틀었다가 나랬다가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약간 이거는 디테일한 얘기지만 연기를 해드렸어요. 중요한 건 또 여기 아이가 인상에 이렇게 탁 찌푸리는데 요런 점이 있죠. 자, 이쪽 눈과 이제 이쪽과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은 그 지웠다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뭐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이라는 게 조금만 틀려도 인상이 틀려져서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지 마시고 이게 몇 번을 해서 그 비슷하게 나오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배우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닮게 한번 그리고 싶다. 인상만 좀 닮으면 돼요. 뭐 디테일한 걸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상이 닮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린 걸 가지고 마무리 단계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아이의 지금 인상은 거의 나온 거죠. 이제 디테일한 거. 지금 아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웠어요. 지우개로. 좀 설명을 나중에 이걸로 드리려고 사실은 지웠는데 아까 제가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걸로 그냥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그냥 살짝만 입힐게요. 아이의 피부는 굉장히 보드랍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필 선으로 터프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대면서 이런 거는 면봉으로 하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지금 밝은 부분에 대한 명암은 당연히 어때요?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어둡게 하면. 그렇지만 귀는 얼굴의 뒷부분에 가 있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양쪽 귀는 얼굴의 뒤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어두워져야 된다는 거. 자, 주인공은 얼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문질러 주시면서 하시고 제가 명암이 잘 안 보일 때는 눈을 좀 가늘게 뜨고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인 명암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저희가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어떤 이 선의 느낌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이제 직접 같이 만나서 하게 되면 그런 게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린 거하고 조금 아쉽네요. 디테일한 부분이. 이런 거 하실 때는 촘촘하게 하시되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흐리게 해서 몇 번 겹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아기 피부잖아요. 워낙 보들보들한 피부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꼭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나는 선을 거칠게 해서 굉장히 아이의 특징만 잡고 싶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림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되 그 대신에 이제 형태를 정확하게 잡고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이유는 아무리 선을 거칠게 한다 하더라도 인상이 틀려져 버리면 안 되니까. 누구인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분 어둡게.
요즘엔 좋은 도구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예전보다 더 쉬워졌다고 느껴져요. 자, 아무리 밝아도 목에는 한번 다운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면은 이 턱 밑에도 사실은 살짝 반사광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 찾으시려고 그러면은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약한 반사광이 들어가는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돼요. 사실 보면은 요거 밑에 이 턱 라인까지 다 반사광이 들어가네요. 좀 더 해놓고 조금 진하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사가 살짝 남겨두고 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칠해주고 톤이 나와야 되겠죠.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입체감이 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고 연필 선이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아도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 날씨가 지금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가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덩어리 한번 보시면서 잠깐 중간중간 덩어리는 체크해 주셔요. 하면서 그냥 연필이 계속 지나가게 예, 수행하신다는 생각으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냥 내가 한 올 한 올 그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신 상황에서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을 조금 어둡게 해주신 상태에서 연필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밝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우개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목탄으로 그렸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지워지겠죠, 지우개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얀 그 파스텔 색연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걸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화지 위에다 연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윗비로 했네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진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윗비로 하신 다음에 명암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사비로 좀 진한 연필로 결을 좀 찾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 눈에서도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하이라이트 중간 톤 어두운 거, 하이라이트 중간 톤 좀 어두운 거. 그거를 좀 표현을 해주시면 눈이 이렇게 된 느낌이 좀 더 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밝지만 살짝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입체감이 난다는 얘기죠. 가장 밝은 것도 가장 밝은 부분, 빛과 닿는 그 부분도 뒤에는 살짝 어둡게 해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어두운 부분에서는 어두운 부분 뒷부분에 반사광을 살짝 넣어줘야 이게 둥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밝은 부분에서도 그 밝은 부분의 맨 뒷부분 살짝 어둡게 해주셔야 이게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조금씩 흐리게 해서 계속 터치업 해주세요. 보시면서 보시고 이제 코도 모양을 잘 보시고 이 아이가 콧구멍도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중이 자 있고 입술도 이런 결 모양 지금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프로 해도 되고요. 입술 모양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더 좋고요. 또 그리고 여기 밑에도 살짝 이 아이가 그늘이 살짝 지죠. 입술 밑에. 그 표현도 연필이 힘드시면 이 샤프 같은 걸로 디테일하면서 조금만 더 해주시고 그렇지만 뭐 꼭 굳이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또 너무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귀가 안 되어 있죠. 이쪽 귀가. 잘 보시면 눈의 컬러하고 머리에 요 밑에 있는 부분 컬러랑 색깔이 톤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그 부분의 톤, 그러니까 같은 그 어둡기의 톤을 조금만 더 살려주면 조금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네, 귀도.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하다가 여기 할 때 사실 손 여기다 이렇게 닿으면 여기 다 뭉개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절이 가능하니까 깨끼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 여기 손 여기가 여기 안 닿으니까 여기가 뭉개지지 않겠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종이를 여기다 대고 하세요. 대고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물론 조금 더 그리긴 해야 되겠지만 얼추 이 정도만 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좀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오시면 분명히 아마 이 아이의 얼굴 느낌 나오실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각자 아이들 거 만약에 그리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를 다 완성하시면 저 카톡 이메일로 강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인물화가 사실 이 3시간으로 해서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서 오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